안녕하세요. 시골 촌부입니다. 수원정 고발건 고발인 조사를 받고 와서 이게 뭐 긴장을 했다가 풀려서 그런가 또 몸살이 나서 또 한 2, 3일 알아 누웠습니다. 고발이 진행되는 동안 다른 신경은 안 쓰고 진행되는 거에 어떻게든 집중해서 여기서 뭔가 결과를 얻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다른 일을 더 벌리지는 않고 있었는데 뭐 이상하게 좌파 쪽에서 제 영상을 그 언급을 하는 데가 있나, 구독자는 자꾸 늘고 심지어 조회수는 뭐 4만 회가 넘는 영상도 있고 하면서 뭐 이게 좋지만도 않은 게 자꾸 도발을 하는 건지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건지 요약을 해라 뭐 짧게 해라 뭐 별소리들이 많습니다. 그래서 짧게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. 이 개표 상황표가 뭔지 또 개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걸 무슨 수로 짧게 얘기를 하겠습니까? 그죠? 요약해서. 그래서 고발 얘기는 일단 빼고요. 이 수원정의 이 선거 관리의 문제의 본질이 뭔가를 가지고 일단 한번 쭉 좀 이전 거랑 그러니까 뭐 반복되는 얘기겠지만 이전의 영상을 보고 이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는 분은 이걸 안 보셔도 됩니다. 자, 여기 수원정의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이겁니다.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문서가 그 개표소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을 숫자로 표시한 건데 그 모든 과정을 거쳐서 나온 숫자가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김준일 후보가 관외사전이 1307이면 여기에 1307이 입력이 돼야 되는 겁니다. 이게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는 제가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자 아니죠. 자 여기 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있는 거를 엑셀로 떠다 놓은 거니까 뭐 그냥 저 설명을 위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자, 말씀드렸죠. 이 숫자 1307이 입력이 돼야 되는데 1176이 입력됐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. 하여간 다른 숫자가 입력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. 이수정 후보는 7431을 입력했어야 되는데 7299가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됐다는 거예요. 관내만 그런 게 아니고요. 여기 관내사전 메탄 3동 볼까요? 메탄 3동 관내사전 6336으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? 개표 결과로 집계된 거는 3589예요. 김준혁 후보는 3589인데 3556이 됐고 이수정 후보는 2648이 발표가 됐는데 개표 상황표상 집계된 건 2686표라는 거예요. 그러면 개표 상황표, 개표소에서 있었던 모든 상황이 집계된 이 숫자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걸 문제 없다고 한다면 선거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자, 이 개표 상황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보자고요. 이게 제가 후기를 써놓은 사람들 중에 이게 화성을인가 그래요. 자, 뭐 위원석 있고 정리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심사집계부, 개함점검부,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. 자, 개함점검부가 11개나 있습니다. 여기서 하는 일은 투표함이 들어오면 그거를 쏟아부어서 쭉 그냥 간추리는 역할만 하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15명. 예? 15명이 11개 부서면 165명이 표 간추리는 짓을 하고 앉았고요. 그렇게 간추려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가면 여기서 간추려진 표를 여기 때 영상을 제가 선관위 거 한번 보세요.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해. 엄청나게 빠르지? 엄청 빠르네요. 바로 자, 이런 식으로 빠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.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여기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분류기를 얘들이 통과하면서 시연하는 거를 찍어 놓은 화면인데도 보시면
집어넣는 사람은 집어넣기만 연락이 집어넣고, 모니터 보고 있는 사람은 모니터만 보고 있고, 이쪽 양쪽에서 이 트레이에 나오는 거 100장 딱 되면은 그거 고무 밴딩 하려고 기다리는 사람 둘 있고요. 그렇게 해서 100장에서 바구니에 넣으면 그거 저쪽 심사집계부로 바구니 옮기는 역할을 한 사람 하나, 그렇게 해서 대략 5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여기서 이제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에서 기계를 쫙 돌리고 나면 여기 인쇄된 숫자 있잖아요. 사람으로 쓴 숫자 말고, 그러면 요만큼을 출력해서 이거를 심사집계부로 같이 넘겨요. 같이 넘기는데, 요거는 아까 100장씩 밴딩이 됐다고 했잖아요.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한 거는. 그러면 투표지 분류기를 통과하지 못한 이 132표를 이 서류랑 같이 심사집계부로 넘기면, 심사집계부에서 이 표를 사람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1번에 몇 표, 2번에 몇 표, 그러고도 분류 안 된 게 무효. 그래서 이 132표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 나면 요거 더하기 요거, 그러니까 기계에서 분류한 숫자, 사람이 분류한 숫자를 합친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되는 겁니다. 다시 이 그림으로 가서 보면은요. 자, 이 계함점검부에서 투표지 울리기 운영부 거쳐서 심사집계부까지 지나면, 심사집계부에서는 이제 요걸 수기로 적는 거죠. 수기로 적어서 기계에선 몇 개, 사람은 몇 개 해서 요 표를 집계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위원장석, 예? 뭐야 이거? 위원석으로 갖고 가면 위원들이 쭈루루룩 가면서 도장을 찍고, 예? 여기에 도장 찍고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도장을 찍으면 이게 이제 공표가 되는데, 공표 된다는 게 뭐냐면 이 완성된 이 개표 상황표를 갖고 가서 보고석이라고 하는 데서, 이 보고석 전경은 여기에 있습니다. 이게 기록 보고석이에요. 여기에 6명이 있다는 뜻입니다. 이 6명이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, 이 표가 완성되도록 입력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. 전산상으로. 얘들은 개표기랑 뭐 망이 분리되어 있다고 하니까 하여간 분리된 망에다가 뭐 개표 결과 보고 통신망인가 그런데 거기다가 이 숫자를 입력하는 거예요. 1176. 그러니까 1176이 아니고 원래는 1307을 입력해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1176을 입력한 거예요. 예? 1176. 관내사전선거에서요. 그러면 보세요. 위원장까지 다 사인이 난 문서를 얘들이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, 여기 보세요. 이 안에 지금 개표 사무원으로 참여한 사람만 1년번호로 쭉 봤을 때는 제가 마지막 번호가 367명이에요. 367명. 이 367명이 개고생해가지고 집계한 거를 위원장까지 도장이 찍힌 거를 이 보고석에서 입력을 다른 숫자로 입력을 했다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. 맞죠? 저 사람들이 300 몇 명이 쫙 작업을 해서 나온 숫자가 1307인데, 예? 어떻게 1176을 입력하고, 이게 개표 결과로 그냥 픽스가 됐다니까요? 결과로 발표가 되고, 신문 기사에도 김준혁이 하도 뻘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비례대표만 찍고 나는 김준혁은 안 찍어, 이렇게 해서 무효표가 다른 수원의 다른 가불병보다도 뭐 2배, 3배가 많이 나왔다 그랬나? 어쨌든 그런 식으로 신문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367명이 문제가 아니고요. 이 개표 상황표를 게시판에도 붙이고 참관인 한데도 다 복사해서 나눠주고 거기에 기자 온 사람들한테도 다 이 표를 나눠준다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영통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59장이란 얘기예요. 각각 투표 한마다, 투표소마다 한 장씩 이런 서류가 나오니까. 그러면 이 숫자가 전혀
개표 결과로 집계된 숫자랑 전혀 다른 숫자가 입력된 이 상황을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한다고요? 이걸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라고요? 이 숫자랑 이 숫자랑 다르다고 얘기하면 그거 한마디로 그냥 끝인데 그건 누가 설명할 거냐고요? 예? 자, 제가 고발을 한 이유가 이게 다르게 입력됐다는 거는 이제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은 전산 뭐 시스템 이걸 떠나서 죽었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여기에 기록 보고석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중에 뭐 이 사람 중에나 입력하는 사람이 뭔가 불손한 생각을 가지고 다른 숫자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. 위원장 사인까지 난소류예요. 그거를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합니다. 다른 숫자를 입력을 하면 그 후로 유일하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데가 뭐냐면 얘네들이 전산상으로 저 숫자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팩스로 경기도에다가 시도선관위에다가 보낸다는 거예요. 예? 시도선관위에다가 팩스로도 보내고 그러면 이 시도선관위에서는 지금 몇 명이 이걸 담당하는지 어떤 부서에서 담당하는지도 몰라요. 그러면 경기도만 해도 50몇 개 선거구에다가 지금처럼 이 수원정이 59장이었잖아요. 그러면 최소 3,000장의 팩스가 온단 말입니다. 3,000장의 팩스가 오고 이 각각의 입력된 이 숫자를 해당되는 예를 들어서 메탄 3동 1투표소가 왔다. 팩스로 받으면 그 숫자가 이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이 됐는지 예? 그거를 크로스 체크하는 데가 시도선관위에서 한다는 거예요. 저는 의심하는 게 자 이제 한 3,000장이 도착하는 시간이 7시에서 대략 3시까지 도착한다 그러면 뭐 7시간 8시간 사이에 3,000장의 팩스가 막 옵니다. 그 팩스가 오면 그거를 여기 해당되는 칸에 가서 이거를 다 확인을 했다? 확인을 했으면 어떻게 이게 안 걸러졌겠냐는 얘기예요. 예? 자, 잠시 화장실에 가는 사이에 확인을 못하고 팩스 온 걸 건너갔다고 치면 59장이 어떻게 한결같이 다른 숫자가 입력된 걸 아무도 발견을 못했다는 겁니까? 예? 이게 그냥 59장이 한꺼번에 확 팩스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개표 결과가 위원장이 사인할 때마다 뭐 몇 분에 한 장씩 계속 팩스가 들어갔을 텐데 예? 그러면 한두 장은 실수로 걸러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55장을 전부 모르고 지나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. 결국 저 입력하는 사람이 맘먹고 어떤 숫자를 입력하고 그러니까 이 크로스 체크 되는 숫자 그 둘통이 나지 않을 정도 예를 들어서 이 숫자에서 1307, 7431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9307 여기는 1000을 빼고 여기는 1000을 넣는다. 반대로 11307, 6431 그렇게 입력을 하면은요. 제가 보면 시도선관위에서 크로스 체크를 해도 못 잡아낼 거예요. 왜냐하면 선관위 입력을 할 때 제가 녹취한 자료에 따르면 이 숫자 그리고 투표 숫자를 입력하면 요 숫자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나온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숫자가 정확하게 입력됐는지 요걸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에 1000을 더하고 여기 1000을 뺐어. 그러면 이 숫자는 똑같이 나올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 시도선관위에서 크로스 체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거 하나 뭐 후보가 여기는 2개니까 그런데 뭐 6, 7명 되는 거 숫자를 다 확인해서 맞게 입력됐네.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? 결국 요 합계 숫자를 가지고 이 무효표 숫자를 가지고 제대로 입력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를 판단했다고 하면 입력하는 사람이 맘먹고 딴 숫자를 집어넣어도 아무도 모르는 선거 시스템, 개표 집계 시스템이란 거예요.
이걸 문제없이 그냥 지나가라고요? 자, 고발을 했습니다. 지금 민경욱 의원 같은 경우도 제가 대법원 판결문을 전에 그 4.15 총선 때 판결문을 제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거기에도 개표기 조작이 의심된다고 해서 그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거기에도 보면 쭉 몇 가지 증거를 넣었는데 투표지 분류기 자체에 통신이 있다거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.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이 통신이 된다거나 아니면 조작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고요. 이건 무슨 뜻이냐? 통신이 된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거였지 판결문에도 통신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는 않았거든요. 그러면 자, 제가 지금 이 고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. 다른 숫자를 입력했다는 것 자체는 일단 본질은 그겁니다.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한 놈이 누군지 그걸 입력을 한 사람이 설사 잘못 입력했더라도 그거를 감독하고 크로스체크하고 해야 될 경기도 선관이나 위원장이나 위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걸러내지 못했다는 면에서 제가 이 개표사무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20명 이상을 피고발인으로 적어서 고발을 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수사 결과가 뭐 검찰로 송치가 되면 일단 또 검찰에서 더 상세하게 수사를 한다고 보고 다음 단계로 진행되는 거니까 오케이.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경찰에서건 경찰에서 예를 들어 검찰에다가 아예 불송치 결정을 내린다든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그냥 종료? 뭐라 그러죠? 그 수사 끝내는 거를? 하여간 그 수사를 종료해버리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. 불송치 이유서나 아니면 혐의 없음 이유서가 나올 거라고요. 그 내용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이 숫자를 입력했다고 증명이 됐다. 예를 들어서 그 서버를 들여다봤는데도 실제로 이 숫자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러면 시도선관위에서 봐서도 이 숫자로 크로스 체크를 했을 거니까 문제없어. 다 문제없어. 혐의 없음이 되는 순간에 남는 거는 뭐냐? 그럼 이 숫자 1176 여기에 개표 결과로 발표된 숫자가 하필이면 분류기에서 처음 분류한 숫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 사람들이 무혐의 결정이 나거나 불송치가 되는 이유서에 이 사람들의 죄가 없다고 나오는 순간에 뭐 죄가 없거나 아니면 실수했다고요? 실수했다고 그냥 이 담당자의 실수로 해가지고 뭐 경미하니까 불송치? 제가 지금 핏대 올리면서 얘기한 과정이 뭐냐? 이게 문제 없다고 하면은요 앞으로는 선거 못하죠. 예? 숫자를 우리가 20몇 명 이상이 가서 투표를 했고 그거를 360명 이상이 모여서 개표를 했고 그거를 기자나 참관인들이 다 봤는데 어느 불손한 한 놈이 다른 숫자를 입력했는데 그걸 실수라고 하고 넘어간다고요? 그러면 이 다음 선거부터는 입력하는 놈들이 이거 뭐 실수로 뭐 한 100표 200표 예를 들어서 1307인데 1607을 넣었어. 키보드 미스야. 3이랑 U랑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도 할 말 없는 거 아닙니까? 앞으로는? 그러면 앞으로 선거 못하게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죄는 있는데 경미해서 불송치, 죄는 있는데 실수라서 혐의 없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
그래서 선거 무효가 가능하다.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앞으로 선거 못 하겠다는 건데 국민들이 가서 시간 내서 투표하면 뭐 합니까? 입력하는 놈이 다른 숫자 입력하면 끝나는데. 예? 자, 그래 어쨌거나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걸 입력했다고 하면 이 1176, 7299가 뭐냐? 예? 그게 개표기에서의 숫자란 얘기예요. 제가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거는 사람이 입력하지 않으면 개표통신망에서는 절대 개표 결과 보고 통신망에서는 절대 다른 숫자를 알 수가 없어야 정상 아닙니까? 그죠? 사람이 입력을 안 했다면 이 숫자를 입력을 안 했다면 그럼 이 숫자는 개표기에만 있는 숫자 세상에서 개표기에만 있는 숫자예요. 지구상에서. 그럼 이 숫자가 개표 결과로 발표가 됐다? 통신이 안 되면 어떻게 가능하냐고요. 예? 저는 그래서 이게 지금 모르겠습니다. 뭐 저기 더 뭐 이봉규 TV나 어디 다른 분들이 이거에 대한 문제점을 직시를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이거에 대해서 방송을 해 주신다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런 거 없이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저는 뭐 이 도둑질 한 놈들도 한 놈들이지만 예?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는 우리 같은 편에 있는 사람들도 저는 원망하고 그냥 손을 뗄지 모르겠습니다. 이거는 양수겸장이라 그러나 양수겹장이라 그러나 이거는 어디로 쳐도 다 얽어맬 수가 있는 거라고요. 이 사람들이 죄가 있다고 하면 죄가 있는 거를 300 몇 명이 개표한 결과를 그 뒤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니에요. 에?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입력했다.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이 숫자가 됐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통신이 된다는 게 입증되는 순간에 아까 보여드렸던 민경우 의원 판결문. 예? 객관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. 개표기 조작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 통신도 안 되고 조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설때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해서 다 기각이 돼버린 거니까 나중에라도 이것도 뒤집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? 봐라. 통신이 된대지 않냐. 에? 뭐 또 열받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10분 안에 끝내라고들 했었는데 또 20분이 넘어갔습니다. 그러니 개표 상황표가 뭔지도 모르고 수개표가 있었다고요? 이렇게 묻는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10분 안에 어떻게 설명을 하죠? 수개표 한 표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한테 1307을 입력해야 되는데 1176이 개표 결과로 발표됐어. 문제 있지 않아?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선거 문제 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겠어요? 저 새끼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어디 가서 떠버리겠지. 그래서 개돼지 소리 듣는 겁니다. 1시간 아니라 2시간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말 이게 걱정이 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떤 걸 알아야 다른 사람들한테 설득을 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라고요. 공부를. 아이 지금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모르면 그냥 이해될 때까지 입 쳐닫고 다른 거 짧은 거 재밌는 거 자극적인 거 몇 편 보는 시간이면은 이거 좀 보라고요.
그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아예 저 사람들이 무혐의가 나오거나 불송치가 되면 그걸로 대한민국 선거 끝. 그냥 숫자 세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도 아니에요. 입력하는 놈이 결정하는 시스템이 돼버리니까 그게 무슨 선거예요? 에? 어떤 숫자를 입력해도 그 후로 걸러지지가 않는데 이 조직도 상에서 보면은요 위원장보다도 입력하는 사람이 더 높은 위치에 있다니까. 위원장이 사인한 문서에 있는 숫자를 입력 안 하고 다른 숫자를 입력해도 위원장도 사실은 몰라요. 이 사람이 다음에 가서 야 내가 위원장으로 했던 그 선거 결과가 제대로 됐나 볼까 그러고 예? 이 개표 결과를 전산에 들어가서 디벼보지 않는 한은 위원장도 모를 수 있지. 그럼 1차에서 걸러지면 1차에서 저 사람들이 혐의가 있다고 되면 예? 그걸로 그냥 끝. 아무도 몰랐으니까. 뭐 또 저를 씹으려고 생각하고 저를 흠집내려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야 너 똥국다 이 새끼야. 네가 발견했다고 지금 목소리 핏대 세우는 거 아니야. 에? 맞아요. 에? 그러면 그 수많은 박사, 기자, 변호사 뭐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김준혁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하면서 거기서 3,000표 차이, 2,000 몇백 표 차이 났나요? 그 상황이 된 거를 그냥 기사 한 줄로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고 넘어갔다고요? 자, 박사, 변호사, 교수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집계해준 자료 가지고 얘기는 많이들 하셨지만 그 본질이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뭐 얻어진 게 있냐고요. 저를 일개 시골 촌부라고 얕잡아 보거나 비아냥거리시려면 일개 시골 촌부가 이걸 발견할 때까지 모른 당신들 책임은 없냐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. 그럼 제발 저는 이거 자료 분석하는 것까지만 집계하는 것까지만 할 테니까 고발이나 이런 거는 그 가까이 있는 분들이 하거나 거기에 유권자 이제 수원정 유권자들 중에 모아서 고소를 하시든지 저는 제발 그렇게 되기를 바랐습니다. 평생 처음 해보는 고발이라는 거를 제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뭔가 벌 주기 위해서 고발한다는 게 저도 제가 갖고 있는 이 상식으로는 제가 누구를 고발해버리라고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. 그렇게 살지도 않았고 그 하기 싫은 거를 고발하고 자료 끝내고 몸살 한번 앓고 고발인 조사 받고 와서 또 몸살 한번 앓고 며칠 앓고 나니까 성질이 납니다. 성질이. 그리고 제가 이거를 제가 발견했다고 힘줘서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.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 목적이 이 문제점의 본질을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에 대한 거를 좀 알고 비아냥거려도 비아냥거리고 무시해도 무시하란 얘기입니다. 일개 시골 촌부가 발견하는 거를 발견 못했다고 쪽팔려서들 그러십니까? 그 정도는 쪽팔려야죠. 쪽팔릴 건 감수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당신들이 내가 만든 거를 무기로 사용해서 어디서든 얘기를 하려면 하고 발표를 하려면 하고 집회를 하려면 하고
이거보다 딱 떨어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? 대수의 법칙 그 어려운 거를 대중들 앞에서 설명을 하니 그걸 누가 알아먹어요? 예? 이러고 딱 떨어지잖아요. 저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1000표를 카운팅을 했는데 980표라고 입력을 했어.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980표가 발표가 됐어. 정말 문제 있지 않냐? 이렇게 얘기하면 대수의 법칙보다 훨씬 빨리 알아듣고 훨씬 더 문제가 크다고 인식을 할 거 아닙니까? 예? 십몇만 명이 투표했고 그 투표한 거를 300몇 명이 개표를 했고 개표한 거를 쫙 집계해서 위원장까지 사인한 거를 어떤 놈이 숫자를 다르게 입력했네? 다르게 입력한 게 한 개만 그런 게 아니고 59장을 전부 다 다르게 입력을 했네? 그걸 아무도 모르고 그냥 개표 결과로 발표하고 당선자 발표까지 돼버렸네? 일단 거기에만 집중하자고요. 거기에 무슨 개표기 조작이 있었니 없었니 문제는 다음 문제. 저 사람들이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쪽 저 어느 쪽이든 저는 자신이 있으니까. 좀 짧게 요약해서 핵심을 얘기한다고 하는 게 고발인 조사 받고 나왔을 때랑 거의 뭐 비슷한 시간이 돼버렸습니다. 좀 관심 좀 갖고요. 예? 아니 다른 영상이나 제가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는 정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.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. 근데 제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내용으로 고발을 했고 어떤 조사가 됐는지 이 문제의 핵심을 좀 파악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다시 똑같은 얘기를 또 반복해서 영상으로 올리는 겁니다. 순서만 조금 달라요. 지금까지 제 영상을 보셨던 분 중에 제가 시종일관 이렇게 핏대 세워서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거 처음 보셨을 거예요.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. 예? 네 혼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그러고 말면 할 수 없는 거고요. 저는 이걸 발견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이 발견한 걸 빌미로 해서 제가 이번에 이 개표 상황표 이거를 전부 전국의 거를 입력을 해서 개표기 조작이 전국의 평균 한 6.2% 정도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가고 국힘에게 불리하게 가고 그거를 어쨌든 4.15 때는 분석을 못했던 걸 지금 분석을 해낸 거 아닙니까? 저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이 작업은 제가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. 어쨌든 첫 단계에서 이 담당자들이 어떻게 처분이 되느냐에서 시작을 해서 개표기랑 통신이 되는지 여부가 또 설명이 될 수가 있고 개표기가 통신이 된다고 하면 지금까지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개표기 조작에 의해서 의석수가 이렇게 됐다는 것까지가 다 거슬러서 차근차근 증명이 되는 거니까. 예? 더 길게 얘기해봤자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갖고 보느냐에 따라서 개소리 한다고 하면 개소리인 거고 또 괜히 또 이해하셨던 분들한테는 똑같은 얘기로 괜히 스트레스만 더 드리는 것 같으니까 이만 할랍니다. 감사합니다.